축구의 신 메시가 중국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를 보려고 수만 명의 중국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중국인 10대 소년이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거든요. 이 친구 참 겁도 없습니다. 메시가 털끝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또 중국 공산당 무서운지 모르고 무슨 짓을 한 건지 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아르헨티나와 호주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열린 현장엔 5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그저 명품이라면, 유명하다면 사족을 못 쓰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의 취향 그대로 메시 팬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관중이 메시의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물론 그 소녀는 향후 1년간 경기장 자체에 출입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오늘은 메시를 공산당 공안들이 즐비한 경기장 속에서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중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 이상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선 닮은 일본 사람들의 경기장 난입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중 갑자기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심판의 경기 중지 휘슬이 울렸고 벼랑간 선수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남성이 경기장으로 뛰어들더니 어떤 사람 하나를 끌어안고 뭔가 잘난 척하듯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다 뒤따라온 남성 셋을 피해 달아납니다. 공안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미터가 넘는 높이의 관중석이 있고 그 한참 아래에 경기장이 있는 구조의 대형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0대로 알려진 이 소녀는 가뿐히 펜스를 뛰어넘어 두 팔을 벌린 채 메시를 향해 뛰어갔는데요. 당황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던 메시도 두 팔로 소년을 감싸 안아줬죠. 위협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어른이었으면 피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을 테지만 친선 경기로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이 덜한 편이기도 했을 테고 누가 봐도 자신의 팬인 것처럼 유니폼을 풀세트로 맞춰 입은 앳된 얼굴의 소년이 뛰어오니 호응해졌을 것이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떨떨한 표정이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보안 요원들이 곧 그라운드에 진입합니다. 소녀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이들을 따돌리며 한동안 광란의 질주를 이어갔죠. 뛰기도 정말 잘 뛰더라고요. 경기장 하프라인을 넘어 아르헨티나 골키퍼와는 하이파이브까지 한 소녀는 다시 선수들이 몰려있는 호주 골문으로 몸을 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년이 다가가자 몸을 피하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모습도 포착됐죠. 그렇게 무려 30초 넘게 그라운드를 누비던 소녀는 잔디밭에 드러누웠고 보안 요원들에게 사지가 붙들린 채 경기장에서 쫓겨났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에서 곧장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시민의식을 질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중국 사람들은 곧장 이 소년의 기계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저 소년은 메시를 안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수많은 생각을 했다. 대장부가 무슨 일을 도모하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 저 소년은 끌려나가면서도 행복한 듯 웃고 있다. 저 친구는 뭘 하더라도 멋지게 해낼 인물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반대편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팬이라면 감정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스타를 대해야 한다. 도덕성이 낮은 행동이다. 부끄럽다. 요새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다 등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는 앞서 말씀드린 상식밖의 의견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을 쫓고 있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10대의 용기가 부럽다 등의 발언 말이죠. 메시는 이 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국 기자의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중국에서 겪는 익숙한 일이라 괜찮다라고요. 실제로 메시는 2017년에도 중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티탄저우바오 방송에 50초가량만 출연했는데 500여만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봤고 극비리에 감춰졌던 이들의 숙소까지 파헤쳐내 아르헨티나 대표팀 숙소 앞에 몰려든 중국 팬들 때문에 훈련 시간을 늦추는 일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명품이라면 무조건 소유하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의 왜곡된 욕구 때문이었는데요. 어찌나 심각했는지 온라인에서는 메시와 기념사진을 찍고 유니폼 사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기 광고로 돈을 벌어들이던 일당까지 나타날 정도였죠. 참 이상한 심리인데요. 뜻하지 않게 메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기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다 비자 문제로 베이징 공항에서 2시간 동안이나 구류됐던 사건인데요. 그는 가뿐한 대표팀 친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찾을 때 스페인 여권을 내밀었지만 입국이 불어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국적법상 옛 식민지 출신 국민이 스페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스페인 국적도 자동 부여되기에 스페인 여권을 갖고 있었고 메시는 당연히 아르헨티나보다 스페인 여권 파워가 세기 때문에 스페인 여권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스페인 사이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았어야 하지만 메시나 대표팀 그 누구도 이를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 중국 공안 몇 명에 둘러싸인 메시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외신은 과거 스페인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한 적이 있는 메시가 중국도 같은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착각했다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메시가 베이징 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대자 대만도 중국 아닌가?
대만은 자유롭게 오가는데 중국은 왜 안 되지?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뜻하지 않은 메시의 이런 발언은 즉각 전 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중국이 혼자서 애타게 울부짖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결국 대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외교 정책에 밀렸다는 방증이다 라고 말이죠. 중국 공안의 경호 실패에 대만과의 이념 전쟁에서 밀린 모양새에 아주 중국이 메시 한번 모시겠다고 제안했던 일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경호 실패, 미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한 관중 난입과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 릴레이는 또 다른 이웃 일본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다고 알려진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갔다가 황당하고 아찔한 일을 겪게 됐던 건데요. 도착 바로 다음 날 일본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오픈 트레이닝 행사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웬걸 선수들이 모의로 팀을 나눠 경기를 하는 중에 관람석에서 웬 관중 하나가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수들을 향해 질주하는데요. 솔직히 이 사람이 품에 뭘 숨겼는지 위협이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조차 일본에서 아베 총리 암살 등 사건 사고를 겪었음에도 경호원들의 대처가 아니랬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물론 안전요원들은 황급히 정신을 차린 후 뒤늦게 진압에 나서긴 했지만 결국 난입한 관중이 선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메시가 이를 직접 제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관중 난입이 단번에 끝나지 않은 것인데요. 4-5명의 일본인들이 틈을 두고 집단적으로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와 선수들을 향해 다시 질주합니다. 이건 이상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 두 번째 사고 이후 경기장에서의 모든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선수들은 팬서비스, 훈련, 팀워크 발휘 등 어떤 곳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후 공개 훈련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훈련을 중단했다가 시작하려 하면 누군가 다시 뛰어들고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누군가 뛰어드는 문제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쳐다보던 선수들은 결국 짜증을 내거나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네이마르의 표정은 사색이 된 표정이었습니다. 네이마르가 직전에 한국을 찾으며 너무나 마음 편하게 여행하고 훈련하고 경기한 뒤 돌아갔던 것을 보고 아무래도 아시아는 모두 안전한가 보다라며 방심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브라질 대표팀이 단체로 찾았던 용인 자연농원에서는 아예 경호원을 쉬라고 하고 브라질 동료들과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자유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구의 경호원을 대동했던 그가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졌던 건데요. 경호원 또한 이렇게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안전거리를 지키고 절제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니 말 그대로 질색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반대로 메시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며 반대로 우리의 멋진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이 대단하다는 감탄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